유신 시절 갖은 고문을 당한 뒤 간첩 누명을 썼던 양모 씨가 36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양 씨는 진술을 번복하면 중앙정보부로 보낸다던 검찰의 협박 때문에 이른바 조작 간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무려 36년 만이에요. 체포된 시점부터 따져보니까 38년이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유신 정권의 불법 연행 그리고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등으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양모 씨가 오늘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올해로 77세인 양 씨는 지난 1976년 12월 제주도의 자택에 있다가 서울 남산에 위치해 있었던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에 사는 자신의 친형을 만나려고 일본 조총련에 협조하면서 또 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했던 양 씨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이 간첩이라는 허위 진술을 한 뒤에 10년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진술을 뒤집으면 중앙정보부 수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협박 때문에 억울함도 호소하지 못했던 양 씨는 지난해 9월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았고 또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무려 3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경비 노동자 분신 사건이 있었던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있죠. 그곳의 경비원들을 다 해고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오는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는 경비 노동자들과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용역업체를 바꾸기로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 78명 전원에게 해고 예고 통보장을 보냈다고 프레시안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이만수 씨의 분신 등으로 아파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서 업체 변경을 통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됐던 사건이 7년 전 홈에버 점거 집회도 해당이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부대표 그리고 당시 민노당원 등 7명에게 어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3일 홈에버 앞에선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이 한창이었는데요. 당일 저녁 7시쯤에 농성장에 도착한 김 전 부대표 등은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의해서 둘러싸였고 또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정 이후에 야간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찰에 둘러싸인 상태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점을 인정하면서 김 전 부대표 등이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야간에 시위와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문제로 삼았는데요.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판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시법 10조, 그러니까 야간 집회에 대해서 규정해놓은 조항들에 대한 헌재 결정들인데 2009년 9월에는 야간 5개 집회 금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또 올해 3월에는 자정 전까지만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밤중 집회를 금지한 것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서울 서부지법의 2008년 11월 판결입니다.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러싸놓고 해산 명령을 해도 해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올해 8월 대법 판결인데요. 0시부터 10분 동안의 피고인들 행동이 야간 집회 시위인지 다시 심리하라.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자정이 넘어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야간 집회나 시위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아까 어제라고 했는데 20일입니다. 서울지법에 선고가 있었던 건 20일인데 20일 이 선고가 이뤄진 다음에 어제 김 전 부대표는 경찰의 불법 행위 때문에 시작된 재판인데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아서 기쁘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전 부대표 등에 대한 이 재판은 좀 늦게 시작이 된 모양이네요.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른바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사람이죠. 정윤회 씨.
논란이 또 생겼습니다. 야권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오늘 정윤회 씨의 인사청탁 비리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권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 씨에 대한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 유기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 씨가 그림자 실세 또는 밤의 비서실장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어서 정윤회의 정자만 나와도 청와대가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깊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입장 내놨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겠죠? 네, 청와대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서 감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정윤회 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측은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일보는 경찰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월 초에 정윤회 씨가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숨은 실세로서 세간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청와대 역시 정 씨를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감찰을 담당했던 행정관이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전보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전언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네, 해수부는 오늘 세월호 선체 처리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른바 세월호 선체 처리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박중권 해수부 항만국장이 단장을 맡게 된 TF는 크게 기술검토팀 그리고 지원팀으로 나뉩니다. 기술검토팀은 학계와 업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 해수부, 국민안전처, 해군 등으로 지원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수부는 TF의 검토 결과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쳐서 실질적인 선체 처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족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직접적인 TF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수부 측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TF의 활동 과정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와 TF 측이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비정규직 부담 때문에 기업의 정규직 정리해고를 좀 쉽게 해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누구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기획재정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오늘 한 말입니다. 이 국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다음 달 발표될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좀 안정화시키자는 대책에 기업 편의를 위해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좀 엉뚱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관흥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당시에 정규직 과보호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겠냐고 말했고 이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기재부가 기업 편향성인 시각을 보인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오히려 고용 안전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